그젯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1시간 20분 만에 4명이 실종됐습니다. 곧바로 구조가 시작됐지만 급류에 휩쓸린 데다 배수 장비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 소방대원들이 횡단보도 옆에 있는 배수로 시설 뚜껑을 열고 내부를 살펴봅니다. 실종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근처 맨홀에 사람 2명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우로 배수관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렸고 그 안으로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9 특수구조대가 수중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한강까지 이어진 맨홀이거든요.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유속이 빨라가지고 사실 우리 구조대는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쪽으로 주황색 소방 구명보트가 들어갑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배수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하 주차장에 가득 찬 물을 빼기엔 역부족입니다. 소방대원들은 구명보트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채운 물이 줄어들지 않아 진전이 없었습니다. 인근 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도 상주하던 직원이 실종됐습니다. 건물 안으로 물이 들이치자 주차된 차량들을 확인하려다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2층에 지금 물이 많이 고인 상태라 차가 몇 대 있는데 지금 같이 막 부딪혀갖고. 서울 강남역 인근 반경 300m 지점에서 단 1시간 20분 만에 4명이 실종됐습니다. 새벽부터 실종 현장마다 배수 작업을 시작했지만 물 빼는 속도보다 내리는 비가 많아 구조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서울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는 토사와 흙탕물로 건물이 뒤덮이면서 정전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학교. 건물 계단에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학생들은 건물 복도에 나와 물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건물 밖 상황도 심각합니다. 쉴 새 없이 퍼부은 비에 캠퍼스 내 도로들은 곳곳이 움푹 파이고 깨졌습니다. 제가 거진 한 30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처음 겪었습니다. 전기 관련 설비들이 있는 지하 기계실은 흙탕물이 들어차 갯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밀려드는 토사와 흙탕물에 전기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결국 전기가 끊겼고 건물에 입주한 은행은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에서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의지해 식당에 들어찬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슈퍼마켓. 거리를 밝게 비추던 간판이 갑자기 꺼져버리고 사람들은 손전등과 휴대전화로 상점을 비춥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전기가 끊기면서 이 일대 수천 가구가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성남과 안양 등 경기 남부의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차량들의 바퀴는 이미 절반쯤 흙탕물에 잠겼는데 주민들은 물이 더 들어찰까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기록적 폭우에 전국에서 12,000가구의 정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그제부터 내린 폭우로 한강과 주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내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출근길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동작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도로 통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덕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동작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반포에서 여의도 쪽으로 오고 가는 올림픽대로인데요. 두 방향의 도로 모두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강물은 둔치공원을 집어삼키고 도로까지 넘치기 직전인데요. 이곳 동작대교에서부터 가양대교 사이 구간 올림픽대로 양방향은 어젯밤 10시 20분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맞은편 강변북로도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어 출근길에 이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회도로를 찾으셔야겠습니다. 그제 밤부터 침수된 잠수교는 양방향 모두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또 인근 노들로도 일부 구간이 통제 중인데요. 양화대교에서 여의하류 양방향,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양방향,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성상대교 방향 도로를 지날 수 없습니다. 한강대교 당산역에서 여의하류 나들목까지 구간은 조금 뒤인 오전 9시부터 통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는 오늘 아침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서울의 비는 줄어들었지만 팔당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 수위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근길에 운전하실 분들은 통제 구간을 미리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대책을 내놨죠. 출퇴근 대중교통 운행을 늘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폭우가 계속되면서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 버스와 지하철의 집중 배차 시간을 늘려서 운행해 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30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근 시간의 경우 오전 9시 반까지 버스 운행이 늘어나게 됩니다. 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도 늘어나는데요. 5, 6, 7호선은 8번, 신림선은 2번 더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하철 막차 시간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택시 업계에도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에 운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평소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역을 이용할 경우 큰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동작대교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습니다. 사드와 반도체 동맹인 치포 가입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서 진통이 예상됐었는데 외교부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겨냥한 듯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강조했습니다. 面向下一个30年，中韩应当坚持独立自主，不受外界的，应当坚持睦邻友好，照顾彼此的重大关切。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국익과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의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북핵과 사드, 반도체 동맹인 치포 가입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드의 경우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진통이 예상됐지만 각자의 입장을 개진한 것과 별개로 이 문제가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동맹인 치포 예비회의 참석을 중국 측에 통보했지만 국익에 따른 것으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왕이 부장이 한국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에서 한류 금지령인 이른바 한한령의 해제와 양국 간 항공편 증편을 요청했고 중국 측이 노력하겠다며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이날 회담은 논의가 길어지면서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국민의힘이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첫째 임무로 당의 갈등과 분열 수습을 꼽았는데 강제로 물러나게 된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당내에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집권 석 달 만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초심을 강조하며 당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때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법적 대응을 만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 시간에 맞춰 SNS에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란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 대응은 물론 당내에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 우군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남았던 이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은 비대위 전환에 제동을 걸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핵관 중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은 소송을 낼 거였으면 윤리위 징계 때 냈어야 하는데 못 내지 않았냐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원인으로 당내 분란을 꼽으며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거듭나는 계기로 삼으라면서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공부 모임을 이어간 안 의원은 차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당의 리더십을 안정시키겠다면서도 9월이나 10월 전당대회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대위 출범과 함께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차기 당권 주자 간 치열한 신경전도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